가정 빌딩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조성실 씨. 자, 코로나19의 여파로 몇 달째 개점 휴업 상황에 급기야 매출이 제로에 가까워져 이 2달간 임대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현행법상 임대료를 3달간 내지 못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자, 이번 달에도 월세를 낼 수 없게 된 이 조성실 씨. 이 계약이 해지될까 봐 지금 조마조마한 상황인데 다행히도 한시름을 덜게 됐습니다. 한시적으로 6개월은 임대료를 내지 못해도 6개월은 연체 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는 법이 만들어진 건데요. 자,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이 됩니다. 즉 3개월에 6개월을 더해 9달까지는 임대료를 내지 못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밀린 월세는 내야 하죠. 자, 과거처럼 장사가 잘 될 것 같지 않은 조성실 씨. 이 주인에게 임대료를 좀 깎아달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자, 현재는 경제 사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제1급 감염병 등에 대한 경제 사정의 변동이라는 게 명시가 됐습니다. 이 법이 오늘 통과가 됐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경제 사정이 나빠진 것이라면 임대료를 좀 내려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법을 개정한 건 위기에 처한 조성실 씨 같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다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청을 해도 임대인이 거부를 하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즉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건데요. 또 얼마만큼, 언제까지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를 하면 되지만 그게 안 되면 결국에는 법적 다툼으로 갈 가능성이 큰데요. 하지만 또 영세한 임차인 입장에서는 소송 비용이나 폐소를 우려해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게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임대인 입장에서도 대출을 받아 상가를 구입했다면 9달 동안 월세를 받지 못하는 상황 쉽게 납득이 될지 의문이고요. 또 연체된 임대료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도 없어서 논란의 여지, 또 현실성 여부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학 등록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는 이 근거 규정도 마련이 됐습니다.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 등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수업 시간이 줄어드는 등 이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능하도록 한 법안이 오늘 통과가 됐는데요. 다만 면제 또 감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강제성 역시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학생이 참여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하도록 해놓은 만큼 그동안은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온 대학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여야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합의를 하고 또 처리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자, 앞서 설명해드린 소위 이 착한 임대인법에 대해서는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가 처리에 협조해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역시 민생 현안과 직결되는 모든 사안은 논의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죠. 자, 물론 각종 현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냉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우선 피감기관으로부터 광급 공사를 추주했다는 의혹에 입사인 박덕흠 의원. 자, 박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탈당을 했죠. 자, 이에 진상조사위를 꾸려 자체 조사에 나서려고 했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시름 덜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탈당으로 마무리 지을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박덕흠 의원이 탈당하는 것을 놔둘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약속한 대로 당내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직접 제명하고 박덕흠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박덕흠 의원의 탈당 뒤에 숨어서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던지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요. 당장 조사에 나설 계획은 없어 보입니다. 탈당한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는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라면서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왜냐? 이 박 의원이 스스로 이 당에다가 자신에 대한 수사를 요청해달라고 했다라면서 민주당과 이렇게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윤미향이나 추미애 의원 관련 사건들은 8개월째 몇 달째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만 본인 사건은 조속히 수사해서 결백을 밝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추미애, 윤미향, 이상직, 김홍걸 사건들로 코너에 몰리자 아마 물타기로 우리 의원들의 문제를 먼저 삼고 있습니다만 당당하게, 비록 수사기관이 저들에게 장악됐지만 당당하게 결백을 밝히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야의 냉규류 가운데 이 추미애 장관, 이제는 상수가 되어버린 듯한데요. 연일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법사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이 박덕흠 의원과 관련한 진정이 3년 전에 이미 검찰에 접수가 됐지만 검찰이 뭉개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이 법무부 장관에게 실제 진정이 접수됐는지 확인하려고 했는데요. 그때 벌어진 일입니다. 법무부 장관님, 법무부 장관님, 법무부 장관님, 이제 대답도 안 하십니까? 듣고 있습니다. 질문할까요? 네, 불러도 대답이 없는 장관님이었는데요. 자,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아들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통상적인 수사의 흐름에 비춰봤을 때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일반적인 수사의 흐름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또 침묵이었는데요. 최근 잇따른 발언들이었죠. 소설을 쓰시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을 참가했어요. 자, 최근 이 같은 발언 등으로 논란이 벌어진 걸 의식한 듯 아예 침묵을 지키기로 한 걸까요? 자, 이를 두고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요. 이거는 수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좋은 품격 있는 대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해서는 또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법사위가 혐오 집단이 되거나 법사위가 품위나 품격을 기대하는 거가 정말 난망하다라는 이런 평가를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나서서 법사위가 찌라시 냄새가 난다라든가 아니면은 싼 티가 난다라든가 이런 평가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